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업, 패권 유지, ESG는 중국 견제 도구일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된다. 이길 것 같은 놈에 베팅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다시 불꽃 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 역시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ESG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과거 영상에서 제가 ESG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ESG는 꼭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룬 바가 있는데, 자, 2020년 9월 28일 날 업로드한 인류의 미래에 투자하라, ESG 팍팍 쳐가면서 투자하면 될까라는 영상, 그리고 3월 23일에도 탄소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향후 투자 시장의 가장 강력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장 위구르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면에서 우리는 ESG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중국과 미국의 최근 갈등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허위 보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국가들에 대한 보복 제재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신장 인권 제재,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EU와 영국에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에도 제재를 하겠고, 그 다음은 쿼드도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쿼드는 일본, 호주, 인도, 미국 4개 국가로 이루어진 안보연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국은 이렇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국가들의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인권 탄압에 동조를 했다는 이유로 H&M, 나이키 등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위구르 면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아식스를 중국 마라톤 대회에서 퇴출하는 등 지금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자, 기업들은 왜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인권 탄압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자, 저개발 국가에서 특히 인권을 무시한 노동들이 자행되어 왔고, 자, 그런 데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대 기업들은 그런 사실들을 묵과해서도 안 되고, 그런 비인권적인 반인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이슈를 함부로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ESG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ESG는 지금 현재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 정량적 기준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ESG 평가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트,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사회라는 것이죠. 이 사회 항목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바로 노예와 아동을 포함한 노동 조건 개선에 힘을 써야 되고, 토착 공동체를 포함한 현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분쟁 지역이 없도록 해야 되고, 건강 및 안전을 지켜야 되고, 직원 관계 및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자,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피델리티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자, 기업들이 왜 그러면은 반응을 했느냐?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목화가 인권 탄압의 산물이라는데, 그렇다면은 기업들은 그걸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서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목화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인권 탄압을 묵인한다는 게 되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나이키, 그리고 일본의 아식스, 그리고 H&M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지금 ESG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과 배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과 EU 그리고 쿼드 연합은 지금 서로 뭉치고 있습니다. 자, 뭉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과 EU는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도 EU는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조력자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EU는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 미국과 EU는 어느 정도 죽이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구축을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합의를 통해서 자, 공통된 규제 환경을 구축하겠다.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보안 협력에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미국과 전체주의 인권 탄압 이슈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협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상 미국과 EU는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쪽에 있는 그런 나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할 준비를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자, 이런 규제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EU는 그래서 신장 위구르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장 위구르는 사실 중국의 약한 골입니다. 자, 중국의 약한 골입니다. 특히 인권 문제가 오래전부터 불거져 나온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서구권 국가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되는데요. 자, 그 내막을 살펴보면 신장 위구르가 사실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 서플라이 체인들, 공장의 서플라이 체인들은 자, 신장 위구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산 제품 대다수가 신장 위구르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격화되어서 자, 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기업들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신장 위구르와 연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만 타격받는 것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입을 수가 있겠죠. 왜? 중국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자,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미국과 EU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강력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글로벌 소비 시장의 비중을 본다면은 미국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EU입니다. 자, 3위가 중국이고요. 4위가 일본, 그리고 5위가 영국, 6위가 인도, 자, 그리고 8위가 캐나다, 12위가 호주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미국의 이 주요 연합군들이 자, 12위권 안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를 빌미로 중국을 또 압박할 명분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신장 위구르 문제는 바로 이 소비, 제품 생산과 소비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인권, ESG를 더욱 강하게 앞세운다면 자, 기업들도 계속해서 과연 이를 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신장 위구르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위구르족의 노동은 중국 전반에 걸쳐서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자, 신장 위구르의 노동력, JDI, HP, 애플, 삼성, 벤츠, BMW, 그리고 델 컴퓨터, 제규어, 소니 뭐 이런 기업들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 이 신장 위구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묵과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는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고, 자, 갈등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ESG가 더 무서운 것은 기업 평가의 척도가 되는데,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환경, 탄소 억제에 기여하는가, 그리고 인권 문제 등 사회에 기여하는가, 투명한 기업인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이 오느냐, 바로 탄소 국경세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탄소 국경세를 추진 본격화하고 있고, 자, 디지털세,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탄소세, 탄소 국경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 등 삼중부담, 기업들이 탄소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소의 경우 세계 1위 탄소 배출 국가가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죠. 자, 2위는 미국인데 중국이 약 28%, 그리고 미국이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위로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서도 기존의 굴뚝 산업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중국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탄소의 경우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도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 정부 주도로 지금 강한 주조 조정이 나오면서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철강사들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국도 정부 주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투자 시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 지금 시대 바로 ESG입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ESG가 필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투자자들 ESG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은 언제나 명분을 만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과업입니다. 명분을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바로 인권, 그리고 환경입니다. 자, 미국 연합군을 형성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자,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라면 ESG를 눈여겨보고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